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손상대TV 안철수와 관련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받기라 참 관심을 안 끄는데 제가 뭔가는 좀 한 수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를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몸부림이 여러분을 보시는 똑같이 눈물 겹는 것을 넘어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정치판을 집어삼킬 것처럼 태풍처럼 거센 돌풍을 일으켰던 이른바 안풍이 한순간에 선풍기에 미풍바람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콧바람처럼 되어버려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에 봉착했는지 안철수는 잘 모르나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철수의 가장 맹점이 빠질 때 끼어들고 끼어들 때 빠지는 정치를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빠질 때는 빠져야 되고 낄 때 끼고 이래야 되는데 낄 때 빠져버리고 빠질 때 끼는 이런 정치를 하니까 매번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감정과 기대치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주 들으면 실증이 난다고 했듯이 안철수 역시도 박은순과 문재인에 쏘갔다고는 보지만 좌파건 우파건 정치와 권력의 술수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선 주자로 나섰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은 채 5%가 되지 않는 4%대에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는 좀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도 무시하지. 그렇다고 곧 아마 당에 들어올 김종인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철수는 자칫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공산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대선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행이나 기적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꺾고 1위로 올라서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철수가 고집과 자존심을 접고 통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를 지지하건 아니면 열받아서 이재명이를 지지하건 그냥 지지선언하고 거대 정당에 들어가세요. 대한민국 정치는 변방에서 아무리 창을 흔들어봐야 대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하고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서 개혁 보수니 바른 보수니 뭐니 해서 저거들끼리 모래성 쌓다가 다 말아먹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당까지 개판 만들어 놓고 황교안 대표를 꼬셔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지금 실권을 다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철수에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하던 행운이 안철수에게 떨어질지. 그럼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아마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서 혹시 캐스팅 보트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처럼 그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당이 연말까지 안철수 후보 지지율 목표를 1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때리고 비호감 대선을 강조하면서 2030 표심과 도덕성,
미래 담론에서 두 후보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캐스팅 보트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연말까지 안철수 후보 지지율 목표를 15%로 잡은 것이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20% 아니 30%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당선권에 들기는 역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높아져 봐야 캐스팅 보트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도 놈놈놈 대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선택하라고 강요받은 대선이라고 거대 여야 후보를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당을 보면 약한 당세에 따른 약한 조직력이 안철수가 대통령 되기에는 이게 그림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 이런 조직력의 약한은 상당한 약점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당의 조직력이 약한 상황에서 안철수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선거는 육해공은 물론이고 해병전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진영을 보면 겨우 공중전 하나 하는 데 불과합니다. 안철수 혼자서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에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직접 유권자와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악한 조직력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국민당 내에서도 단일화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대 정권 재창출 프레임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때문에 야권표가 분산됐다. 그래서 야권이 필패했다. 아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안철수에 대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낼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안철수의 지지는 극히 저조합니다. 윤석열이 45, 6%대, 이재명이 34, 5%대, 그런데 안철수는 4, 5%대, 심상정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가 내놓는 메시지조차도 또 정책들도 국민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지난 8일에 저는 대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보고 직원 월급을 줘본 사람이라고 자신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등 양대 정당의 주자들은 모두 열사 출신인 반면 자신은 기업인 출신이라는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철수가 저는 대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유럽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지사를 더 직접 사업을 하는 등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는 남성 대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와 국군 통수권자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후보들 전체 현역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상임일에 최대 의석의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승리해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다 맞습니다. 다 맞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도 결국은 미천한 정치력 때문에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선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선에 나와서 이런 메시지 아무리 줘봐야 국민이 감동 안 받습니다. 오히려 무슨 객기부리나 그 지 잘나면 얼마 잘났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쳐보면 국민들이 그래요? 아마 무언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국민 여러분, 저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을 떠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치중하기보다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문재인 퇴진과 과학자로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고 나아가 대장동 특검을 간철시키는 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투쟁대열에 나섭시다. 이렇게 외치고 국민 보는 앞에서 머리 밀고 단식 투쟁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후에 정치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겨냥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5년간 음주 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5년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기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표 떨어지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은 그렇고 그런 공약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치료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선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점수를 어떻게 뭡니까? 코로나 처음 났을 때 그 티에 땀이 범벅이 된 상태로 봉사활동하는 모습, 진정한 봉사정신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감동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믿으라고. 응? 과학기술과 외교가 한몸인 시대, 국내용 내수용 법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주장보다는 밀어보라니까. 그리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투쟁 전선에 나서서 문재인 퇴진을 지키면 당신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앵무새 같은 소리 100번 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뭐야,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 대 미래, 미신 대 과학기술의 대결, 법기술자 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없다. 머리 돌아옵니까 이게?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 멈춰버리고 강화문 광장에 가서 저하고 싸웁시다. 문재인 퇴진, 오로지 문재인 퇴진 올해 안에 시키자. 이렇게 해보세요. 안철수 이름이 태풍처럼 다시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니까 4.15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나타난 이런 관판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했냐면 지금 국민적 관심은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가 아니라 윤석열과의 단일화 여부가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독주 의사를 확고히 했고 윤석열의 단일화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6일부터 7일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뉴스핏 의뢰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가 44.7%, 필요 없다는 게 42.4%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단일화의 필요성이 낮게 나오면 안철수에게는 단일화의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층에서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안철수와의 단일화 카드 버릴 겁니다. 이걸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4.27 재보선은 단일화 자체가 이벤트가 됐고 재보선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하자는 이 여망의 하나로 모든 우파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먹어버린 겁니다.
선거는 객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방법을 모르겠으면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안철수가 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기 싫으면 깔끔하게 단일화 선포하고 정권 교체와 문재인 퇴진에 앞장서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철수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